자, 계속해서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또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출연하셨는데 예. 대박이 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게까지 시청률을 몰아주실 줄은 상상도 제가 못했는데. 혼도 마고 예, 정신도 차리고 예.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오늘은 이 강원도 감자브라더스의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대휘 변호사가 지금 분위기를 확 띄워놨는데 좀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오늘 국민의힘 의총 조금 전에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의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총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래 국회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게 넘기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포기하겠다. 네. 아주 초강수를 뒀네요. 초강수입니다. 이번에 저는 지방선거 끝나고 예. 민주당이 조금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첫 시험 때가 이 국회 원구성이었거든요. 예. 민주당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역시나 이게 국회 원구성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과거의 관례가요. 1당은 국회의장, 예. 그리고 부의장 2명 중에 1명 하고 예. 2당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법사위원장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이 다 통과되면 체계 자구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다 그게 법사위로 갑니다. 그 법사위에서 다 마지막에 검토를 하는 거예요. 법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해서 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어느 순간이 언제냐면요. 21대 국회에서부터 그랬어요. 예. 민주당이 문재인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 집권하고 그 본인들이 다수당 되면서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됐고, 지금은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상태로 협상할 수 없다. 근데 더 골 때리는 게요, 민주당이 안을 가져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협상을 하려면 우리 안은 이거고 너희 안은 이거다. 그 두 개의 안을 놓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예. 민주당이 안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 법사위 자체를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를 내놓으면은 그거 갖고 이제 협상해 버려질 테니까. 그렇게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하. 민주당이 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사위, 예전 같았으면요, 법사위는 안 낸다. 대신에 핵심 상임위 있지 않느냐, 산자위, 국토위, 환노위 이런 건 너네가 좀 해라 라고 원래 그런 식으로 협상을 좀 해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요, 민주당이 아예 그 안 자체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2020년이에요. 네. 2020년에 그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원 원내 수석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때가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응할 수 없다. 너네 다 해봐라. 18개 다 해봐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대신에 상임위 간사, 야당 몫의 간사를 3선, 4선 급 위원장급의 의원들을 간사로 앉힌 거예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견제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참 저희가 고군분투했지만 바로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협상력을 끌어올려서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우리 너네가 안 양보하지 않는다면 18개 다 받을 수 없다. 책임지고 해봐라. 대신에 그 모든 건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최근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았냐면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와, 이 사람들이 통과시킨 악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검수 완전히 박탈하는, 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거 통과됐죠. 그다음 방송법 개정안 통과됐죠. 노란봉투법, 지금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한테 돈 뿌리는 거, 또 법 왜곡죄, 뭐 내란 전탄부 설치법. 아니, 악법이란 악법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는 동안 다 통과가 됐습니다. 아니, 이런 지경을 지금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겠다는 거죠. 지금 공소 취소해가지고 그렇죠. 이재명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움직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우리 최대현 앵커 정확하세요. 예. 결국 공소 취소예요. 예. 결국 공소 취소를 하고 또 다시 특검 정국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법사위를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자꾸 상임위 협상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야당이 위원장이 되니까 법안 통과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안 상임위별 법안 가결 건수를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언론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민주당 위원장 상임위가 7.6%예요. 7.6%. 근데 야당 상임위원장이 한 게 6.9%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법안이 발의된 거 대비해서 가결률을 한 거거든요. 예.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고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더 황당한 건 법사위는 예. 5%밖에 안 돼요. 아. 황당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 야당 때문에 지금 이게 국정에 발목이 잡힌다고 주장을 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까보니까 아니네. 정작 여당이 그 사수하는 법사위, 네. 법사위의 법안 가결률을 보면 다른 데 평균조차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내줄 수가 없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추미애 법사위원장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경원 의원 간사 임명조차 안 했어요. 아 맞아요. 아니 지금도 국민의힘은요 법사위에 간사가 없어요. 아니 간사를 왜 본인들이 선택합니까? 야당 간사를 추미애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상정도 안 하고 통과도 안 시켜줘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옆반 반장을 갖다 우리 반에서 뽑는 그런 일이 이제 막 벌어지고 하는 건데 아니 이걸 갖다 그래도 대통령이 좀 똑바르면 법이 엉망진창 나오면은 거부권 행사해갖고 제2호권 행사해서 바꿨던 게 윤석열 대통령 때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이 같은 편이잖아요. 공소 취소 관련 법안 올라오는 순간 이재명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그냥 통과시키겠죠. 아마 이번에 그 한병도 원내대표는요. 예. 이 법사위 내주는 순간 이 개딸들과 친 이재명계한테 아주 압살을 당할 거예요.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하. 왜냐? 지금 공소 취소해야 되잖아요. 예.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봉욱 전 민정수석이 왜 이렇게 물러나게 됐을까? 왜 지난해 12월부터 식물수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까? 결국 공소 취소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하. 근데 만약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법사위를 내주는 순간 야, 이 공소 취소해야 되는데 법사위를 내줘? 이렇게 아마 아주 벌떼처럼 일어날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내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아 그래도 이건 좀 찾아와야 되는데 법사위는. 아니 이거는 이제부터는 아마 국회 관행이 바뀔 겁니다. 나중에 2028년대 국민의힘이 과반을 하고 2030년에 정권을 찾아왔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민주당으로 인해서 굉장히 왜곡된 이 법안들 지금 아주 우리 팬마가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런 검찰청 해체, 방송 악법,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저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법 파업 조장법, 법 왜곡죄,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법 이런 거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없애려면 민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선의를 갖고 양보할 수 있겠어요? 저희도 이제는 이런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과거처럼 우리가 이게 국회 과거의 관행이기 때문에 우리 양보하겠다. 저는 이렇게 정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절대 다수 의석을 갖춘 21대 22대 국회 이 8년의 이 악법 폭주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도 저는 양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주의 정신에서는 그리고 또 공화주의의 어떤 정신에서는 견제가 기본이겠지만 민주당에 뿌려놓은 진짜 똥가루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거 다 치우려면은 빨리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어쩔 수 없이 법사위원장도 지금 가져와야 된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뭐 의원총회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 향해서 또 사퇴하라고 또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고 싶으면 먼저 하시라. 나는 의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절대 사퇴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끝난 이 의총에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와 관련된 어떤 논의가 좀 있었던 건가요? 전혀 없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들 110명이죠. 많은 국회의원들은 이 장동혁 대표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는 더 이상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정치적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현안이 많잖아요. 너무 현안이 많아요. 지금 우리 이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참정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빨리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당면 과제예요. 우리가 또 방금 말씀드린 이 원구성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번에 오늘 또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이 기업을 압박해서 그러니까요. 본인들의 직권남용이에요, 이건. 본인들의 예. 지지층을 다 잡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당 대표로 앉히기 위해서 기업을 향해 직권남용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또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부의 거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한다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것을 다른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 오전에 여러 보도를 보고 최고의 뉴스를 보고요. 지난주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 지지난주 뉴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 매주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재준 의원이 굉장히 본인이 전략도 없고 새도 없고 아니 본인이 지난주까지는 아무 얘기 안 하겠다고 항의한다고 차원에서 침묵하겠다고 들으면 왜 또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전략과 새가 없고 나는 무능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왜 많은 본인보다 정치 경험이 많은 왜 다수의 의원들은 왜 더 대여투쟁에 집중하고 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당에 가야 할 길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 우리 지지율 많은 이 지지율을 보면 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더 많은 힘을 몰아주고 있는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낄끼빠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눈치 그리고, 좀 챙겨라. 네, 그리고 이런 해석도 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 우재준 의원이 또 무소속 후보자를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이라고 그러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오히려 본인이 더 강하게 나가는 것 아닌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겐 과연 도움이 될까?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께서 물론 보는 이 사이즈는 다릅니다. 우리 지지층 내에서는 장동혁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해당 얘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더 많은 국민들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은 왜 아직도 이렇게 싸우냐? 왜 내부에서 싸우냐? 그래서 오늘 지지율이 조금 좀 그러니까요. 아직은 민주당보다 네. 높긴 하지만 좀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 얘기를 꺼냈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 입장은 명확해요. 그런데 그럼 본인들이 그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할 때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발언을 한 사람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 지도부만 지는 게 아닙니다. 예. 아니 지도부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는 건 당연은 해요. 근데 그 방식과 시기는 온전히 지도부가 책임지는 것이. 그것 또한 당내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지지자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지도부의 일원 그리고 많은 소속 국민의힘의 많은 소속 의원들은 본인의 발언을 할 때는 본인들도 그만큼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 책임의식도 없이 한다는 건 저는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더 좁히는 행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재준 최고위원도 이제는 조금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게 옳은 건지. 그리고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최고위원이 됐어요. 예. 굉장히 현역 의원님에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민심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 대여 투쟁을 해야 할 때 나아갈 때와 후퇴할 때 내가 발언을 더 강하게 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좀 판단을 좀 현명하게 했으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톤 조절을 하는데 수위 조절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들 잘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댓글창에서는 우리 재준이가 많이 아파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진짜 결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탈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탈당은 안 하면서 대표를 흔들어댄다. 도대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32강에 뭐 탈락을 했습니다. 뭐 사실 남아공한테 지면서 자력으로는 진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막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딱 2개만 맞으면 우리가 진출할 수 있어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야 정말 진짜 단 하나가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 모든 책임은 감독이 진다. 제가 지겠습니다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홍명보 감독에 대한 어떤 전 감독에 대한 원성이 좀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데 이재명이 말입니다. 참 웃음이 먼저 나오죠. 자신의 SNS에다가 X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에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서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 건지 저는 일단 딱 처음에 제 SNS 글을 보고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딱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저는 저거 글 쓴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에 누군가 붙여놔도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체이탈화법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민심에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지율 떨어지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하잖아요. 지금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있지. 지금 뭐라도 해서 나의 존재감을 부각해야 돼요. 존재감 부각해야 되니까 이 성남 민심에 숟가락을 올리는 거다. 민심에 숟가락 올린다고 그러시니까 아니 체코전에서 이겼을 때는 이렇게 막 호텔에서 케이크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막 사진 올리고 그러면서 엄청 거기다 숟가락 올리더라고요. 이럴 거 지니까 딱 바로 뱉어버려요. 근데 뭐 이렇게 180도 표변하는 거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야 또 저러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민심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오래전에 돌아섰어요. 근데 이제 1차전에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그만큼 기대를 한 거죠. 그래 기대해보자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본인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다면 본인이 벌써 임기 1년 됐잖아요. 그럼 취임하고 나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는 안 했잖아요. 뒤늦게 이제 와서 민심의 숟가락을 올려요. 그리고 아무리 민심이 성난다 하더라도 국가대표 팀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국가 원수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국가 지도자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감독 경질하라고 막 그러고 뭐 축구협회 회장 막 사퇴하라고 그러고 책임을 묻겠다 막 그런 얘기하는 게 북한에서 그러니까요. 축구 경기 지면은 뭐 탄광 끌려간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가 북한이야?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처럼 평소에 안 하던 걸 하고 누가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진행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그냥 이 축구협회에 대한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랑 국가 원수는 그냥 그들 고생했다는 얘기하고 장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숟가락 얹히고 싶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과연 잘할 수는 있을까? 좀 그런 의문도 좀 들어요.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전직 명예 축구 단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한다고 그러면서 막 지금 저렇게 글을 쓴 거잖아요. 잘 알죠. 후원금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알잖아요. 그 선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의혹 아직 말끔하게 법원 판결은 안 났어요. 재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재판 중단되어 있죠. 중단 중이죠. 재판 중단됐어요. 굉장히 아쉽게. 근데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허가권을 갖고 우리 잘 알 서울 이제에서 빠져나갈 때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갈 때 건물 보여요. 그 왼쪽에 건물 쫙 있잖아요. 두산 네이버 쫙 있잖아요. 그 용도를 변경해서 그 인허가를 내주면서 대신 후원을 하게 해준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짙은 의혹이 있는데 지금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또 오버랩이 돼요. 저는 한성숙 바로 떠오르잖아요. 네이버가 연결되네. 그러니까요. 한성숙 총리 네이버에 쓰고 우리 지금 이 축구협회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하고 진행해야 될 최휘영 문체부 장관. 이 사람도 네이버 출신이에요. 그 네이버가 건물 짓고 후원금 냈잖아요. 성남시에. 너무 잘 알죠.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지은 죄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지뢰밭이에요. 말을 하면 다 걸려. 다 지뢰밭이야. 그냥 이 축구에 숟가락만 얹어도 그래 맞아. 성남FC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진짜 글 하나 썼는데 지금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네. 최희영 장관 걸리죠.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뢰밭이고 과거가 너무 이렇게 진실되지 못하고 전과가 4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행정하는 것만으로도 이 국정 운영 자체에 굉장히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축구협회 문제요.
저는 이 문제도 정부가 너무 나서면 오히려 잘 안 돼요. 정치가 개입해서 잘 되는 게 뭐가 그렇잖아요.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예. 이 반도체 문제랑 똑같은 예, 예. 거예요. 이 문제도 정부가 너무 개입하고 그러면 오히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이 정부가 또 괜히 또 어줍잖게 나서서 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 책임들 또 본인들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독립되게 이 감사하고 들여다보고 좀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 축구협회 개혁을 외쳤던 누군가 그 누구 유명한 사람이 또 뭐 우리 지금 비서실장이랑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굉장히 불거지고 요즘 찌라시도 돌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 그 찌라시는 못 봤는데. 찌라시도 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보내주세요. 예, 근데 그건 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을 들을 수 없는데 요즘 축구 논평 많이 하고 해설도 하는 SBS의 박모 씨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과 굉장히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허. 결국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나서는 게 오히려 본인들 발목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대통령은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할 일은 딱 하나죠. 아 정말 전 국민의 기대가 컸지만 근데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역시. 그냥 응원하고 통합해 주면 되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우리 격려 맞습니다. 뭐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네. 거기다 대고 뭐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요. 아니 지금 우리 누구보다 뼈 아프고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선수들이에요. 예. 우리 선수들이고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속이. 갑자기 그 문재인이 울고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가서 이렇게 다가가지고 화난다, 화나. 사진 찍으려고 하는 네. 그 장면이 그 라카룸 와서 또 그러니까 라카룸 원래 선수 라카룸은 거기서 옷 벗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문제는 거기 구태여 들어갔었잖아요. 일단 그 짓 하는 거. 일단 민심에 그리고 인기 스타였던 인기에 자기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무리수 두는 거. 이 뭐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인가요? 장동혁 네. 대표가 홍명보 이 무능 지휘관 발언에 대해서 그 거울 좀 보시라고 아주 또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뭐 저는 오늘 너무 시원했어요. 그 발언 보고. 저도 속 시원했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의 여러 가지 비유나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잘하죠. 예. 적절하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무능한 지휘관, 이 홍명보 전 감독에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에게 올린다. 이 얘기를 직격을 한 거예요. 특히나 경제 문제. 지금 우리가 정부가 정권을 책임진 사람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경제 문제예요. 인생이죠. 지금 이 높은 환율, 이 유가 뭐 본인 얘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책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이 선수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앉혀놓은 거 이거 똑같은 거다. 이게 우리 청년 실업률 이런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청년 실업률 굉장히 어렵고 지금 쉬었음 청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여러 통계 지표가 있는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청년들이 이렇게 어렵고 실업률이 높은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방치하는 거는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앉혀놓은 홍명보 같은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유가 좋았어요. 능력 있고 이런 젊은이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일선에서 뛰어야 하는 그 젊은이들을 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지금 축구협회 이런 문제에 대한 숟가락이나 올리는 이런 문제 너무나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와 우리 젊은 세대들을 비교하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비유해서 이재명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올림픽공원에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물론 건강은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매일 밤 지금 올림픽공원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좀 몸이 안 좋은데도 나갔다 그렇게 SNS에도 글을 쓰셨던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축구 대표팀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방금 우리가 또 우재준 최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재준 최고는 저희 가봤을까요? 가는 거 처음에 초기에 간 거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요. 초창기에 본인이 갔다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 최고위원이잖아요. 이 참정권 침해 문제는 이 정파나 여야나 이 주류와 비주류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건 이
특검 관철이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이 청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 문제가 이 조금 이 순수한 청년들의 여러 외침이나 이런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 여러 정치적 프레임이나 정치적 해석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근데 저는 뭐 우리 현장에 자주 가는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뭐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뭐 신동욱 최고위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자주 가고 뭐 이준숙 의원, 김태규 의원, 뭐 박대출 의원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좀 뜻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또 이 목소리가 잦아들면 또 이 특검의 동력도 상실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특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정선거론 이런 거 얘기하면서 굉장히 프레임을 잡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 이 본질적인 문제 이런 공감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줘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이 올림픽공원에도 좀 가보고 조금 많이들 이 특검을 관철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촛불행동 뭐 집회하고 하면 거기 서로 못 가서 안달이잖아요. 아유, 거기 어떻게 된 게 이게 우리는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땡땡 실천본부 행동본부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노조가 여러 가지 또 모금하고 시민단체들 찾아 모아갖고 모금한 다음에 광화문에서 지금 무대 만들고 지금 촛불 들고 형광봉 들고 그거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탄핵 정국에서도 본인들이 빛의 혁명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어떻게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민주당의 그런 행태 우리 배워야 돼요. 저는 정말 그런 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만들고 거기를 확장을 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것을 보수 진영의 레거시로 만드는 그 과정. 민주당은요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지금 그 레거시 국민의힘은 그 레거시를 만들어가는 그게 너무 부족해요. 우리 스스로 너무 지금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걸 깨서 우리가 조금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채팅창에서 박정조준님 성이 두 장군가요? 약간 이상한 분인데 펜앤도 반성해야 된다. 심층 취재하는 꼴을 못 봤다. 변호사나 평론가들 나와서 입이나 떠들고 있다. 뭐 그러고 계신데 저희 펜앤마이크는 언론사거든요. 저희가 펜앤마이크 홈페이지 주소 하나 띄워주시죠. www.pennmik.com 들어가시면요. 저희 펜앤마이크 기자들이 기사를 심층 취재한 그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독 기사 막 다른 데서 뭐 조선이나 중앙에서 퍼가는 그런 기사도 있고 아니 저희 펜앤이 언론사라는 거 전혀 모르시고 그냥 개인 유튜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펜앤이 가장 우리 올림픽공원 이 첩장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이 전 언론사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이 현안을 취재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희가 분석 보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현장도 가장 많이 가고. 룻보 기사도 뭐 있는데 그런 비판은 좀 저희 홈페이지도 오시고 좀 더 저희 펜앤의 다른 보도들 다 보신 다음에 해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중앙일보는 뭘 가지고 이걸 단독 기사라고 썼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거 눈에 띄네요, 앵커님. 펜앤이 JTBC 인수하자. 아직은 조금 더 돈이 모자라가지고 여러분께서 좀 만들어 주시면은 한번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중앙일보 마침 또 중앙일보 기사네요. 국민연금이 231조 역대급 수입을 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년이 늦춰졌다. 아니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거 가짜 뉴스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31조 원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에 뭐 1억을 넣었는데 그게 2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내 돈입니까? 그거 갖고 자 주식 계좌 2억 원 갖고 어디 가서 밥 한 끼라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찾아야지. 맞습니다. 찾아야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231조 저거 찾을 수 있습니까? 온전히?
저거 찾으면 바로 주가 하락하면서 네. 저거 반도 못 건지는 거 그런 돈 아닌가요? 네. 좀 기사를 좀 들여다 보니까요. 예. 조국 혁신당 의원실에서 이 복지부랑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예. 추계 자료를 받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최근 코스피 상황을 봤을 때 이 국민연금 수익이 얼마나 정도 될 것 같고 예. 그 정도 추정이면 이 국민연금 이 수급이 됐을 때 몇 년 정도 더 늘어날 것인가라는 추계를 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이면에는 굉장히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있죠. 예. 이것이 이 5년이 늦춰진다는 것도 추정일 뿐이고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앵커님께서 잘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찾는 것까지가 굉장히 난관이에요. 수익을 실현을 해야죠. 네.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난관이고 예. 그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코스피가 급락할 수 있는 그럴 수 우려가 있죠. 있어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려서 이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이 기금운용본부도 좀 고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원래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5% 정해져 있고 그걸 늘려갖고 20%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비율보다 올라가면은 팔고 네. 올라가면 팔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올라가면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외국인들만 120조 벌었대요. 그러니까 어제 좀 많이 예. 올랐었죠. 예, 요즘 굉장히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기준으로요. 외국인들이 7조 7천억 정도를 팔았어요. 예. 외국인들이. 근데 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관, 뭐 공무원연금공단 이런 기관들이 산 금액이 3조 정도예요. 그리고 개인이 예. 4조 5천억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기관이 좀 덜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오늘 쫙 빠졌다가 기관들이 개입하면서 조금 올랐고 기관들이 사서 이거 주가 올라간 거 보세요. 그리고 개인들이 예. 또 추격해서 또 쫙 사면서 지금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게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쫙 올라요. 그럼 외국인들이 그 다음날 쫙 팔아요. 그러면 기관이 다시 사주고 그래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국민연금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리밸런싱.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적기에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 이 대한민국의 지금 코스피는 굉장히 정치성권과 굉장히 연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리밸런싱. 이 코스피는요. 국내 주식의 비율, 해외 주식의 비율, 채권 비율 다 이게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정해져 있죠.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좀 늘렸어요. 20.8%까지 늘렸는데 이미 이걸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팔아야 돼. 그래서 우리 증권사의 한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 조사를 보니까 코스피 9천이면 연기금에서 한 74조 4천억 정도를 팔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74조 원어치의 이 주식을 팔아야지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4조 원어치의 국내 주식 매물이 시장에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까 보셔요. 저기 지금 외국인이 7조 7천억 팔았는데 주가 지금 저 난리가 나는 겁니다. 74조를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주가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단단하게 다지면서 올라가고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주가 상승이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기업이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결국에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IPO 그러니까 기업이 상장을 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건요. 그 기업 공개를 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새롭게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기업이 성장하고 주주들도 수익을 받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삼전닉스 외에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중에도 80% 이상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오른 종목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요. 삼전닉스 같은 그리고 관련된 1차, 2차 벤더들, 이 소부장 업체들 이 쥐어짜서 팔 비틀어서
호남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은 얼마나 올려 더 성장세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기업들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더 다양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삼성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고 해서 이 기업들의 모든 걸 의존해서 정권이 단기적으로 나에게 정치적 이익만 보려고 하면 대한민국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취직을 못 한다고 못 아니 하고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고용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이 고용 환경은요. 대기업에서 고용하는 건 전체의 한 20%도 안 됩니다. 사실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0%에 달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이하에 다 근무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대기업 몇 개만 지금 잘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90%의 사람이 월급도 좀 제대로 받아야 되나 이걸 걱정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걸 조정해야 되는 게 그게 국가의 책무인 거죠.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 주가만 올라서 하는 거 그 돈 있는 사람만 당신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평등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냐고요. 저는 정말 걱정인 게 지금 B2가 너무 심각해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B2가 한 심각하고 40조가 넘어간다고 그러던데. 지금 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분들 이분들이 정말 금리가 인상되고 정말 더 자금줄이 쪼이면 대한민국 경제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말 이 기업들 성장세에 막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조금 주춤할 경우에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은 이 B2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아니 그 얘기를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한국의 주식이 폭락하는 거 이거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그런다. 대놓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지금 주가가 주춤하고 어려운 건 이 중국과 같은 정부 주도 이런 정책 때문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블룸버그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공동부유라고 공동부유. 왜 그 중국의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이 엄청난 재산을 축제해 놓은 거 그거 뺏어 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짓을 좀 했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그런 짓을 좀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호남에 보내는 이런 것들, 이런 정책들, 기업의 자율에 맡기지 않는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이 중국과 흡사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블룸버그 하면 굉장히 세계적인 이 경제통신사예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B2가 나중에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를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제가 오늘 정말 재밌었던 게요. 오늘 발표했잖아요. 오늘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하는데 반도체 발표를 하는데 쭉 지도에다가 어디에 뭐가 가고 막 써 있어요. 근데 그 호남이란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서남권. 아니 저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착점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호남 반도체라는 걸 지금 모든 언론과 이 정치권이 쓰고 있잖아요. 저희 펜에는 광주 전남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 기업이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와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광주에 간다, 전남에 간다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용이다. 우리가 막 비판을 하니까 그 지도에 서남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그리고 뭐 강원권 이렇게 써요. 그리고 대경권이란 말을 또 쓰더라고요. 대경권은 왜 쓰는 거야 그럼? 그래서 참 충청권이라고 써요. 충청 수도권 쓰면 호남 영남 쓰잖아요. 그런데 왜 호남이라고 부르지 못하죠? 호남이라고 못 불러. 홍길동 정권인가요? 왜 서남권이라 그러죠? 이게 정치권의 꼼수인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꼼수고 프레임 전환을 위한 꼼수다. 눈 가리고 아웅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하여튼 국민 속이는 데는 뭐가 하여튼 터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 안에 이재명을 비토하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세게 나고 있거든요. 요 지금 그림 여러분 잠깐 보시죠.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건 좀 심한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이 그 팔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년공 시절에 얼마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걸 갖다 저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이재명이 자기 원래 민주당 본류는 저 장애 있는 손으로 잘 안 챙기고 네. 그리고 반대편 오히려 이건 이제 딴지일보의 만평이거든요. 딴지일보에 나온 만평이기 때문에 극우 진영을 갖다 이렇게 품고 있다. 아주 기괴한 포용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를 만평을 실었다가 장애인 비하 논란이 일면서 그걸 재빨리 삭제하고요. 친명 진영에서 완전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건태 의원이 장애를 희화화했다. 네. 그것도 이재명의 장애를 희화화했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아주 그냥 발끈발끈 난리가 나더라고요. 참 저는 장애를 희화하고 그러는 것은 온당하지는 않죠. 예. 온당하지는 않은데 이 정치인에게는 여러 가지 과거에도 굉장히 비슷한 이런 만평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좀 해요. 예. 정치인에게는. 그런데 이건태 의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다가 배지를 달았죠. 예. 급행열차를 타고 하하. 급행열차를 타고 달았는데 예. 저는 어떤 거에 집중했냐면 이건태 외에 또 있나? 이 비판을 이렇게 이 만평을 비판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예.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못 봐서 그런 건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딴지일보에서 재빨리 지웠다고 하던데. 뭐 보도가 많이 났고 아마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아마 네이버 포털에서 열심히 검색을 해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이걸 세게 붙어갖고 조금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일단 많지 않다는 것에 조금 놀랐어요. 뭐 이렇게 옹호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게 있고 이것의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친문진영의 대표 그리고 친정청래를 밀고 있는 김어준이 운영하는 예. 딴지일보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거야. 이것은 이 민주당 내 그리고 여권 내의 이 내전이 정말 극에 달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선을 상당히 넘는 그런 원색적이잖아요. 만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만평이 나오고 막 엄청나게 전쟁이 벌어지고 막 그런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또 유시민이 무슨 재건축론 뭐 그런 걸 꺼내 가지고 네. 한마디 하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부터 그 밑에 있는 뭐 줄줄이 이 어떻게 보면 친명계 스피커들이 네. 유시민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 참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이 정치 혐오를 예, 예. 불러올 수 있지만 예. 민주당 내의 이 노선 투쟁은 굉장히 이 그동안 우리가 원래 민주당은 노선 투쟁이 항상 있었어요. 예.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죠. 근데 이 마지막 발악이다. 저는 이 노무현 문재인의 유산 그걸 지키려는 운동권 아하. 이들의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큰 흐름을 막진 못하겠지만 예. 이 유시민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재건축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은 지금 재건축을 원한다. 증축을 원한다. 증축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은 이란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그 안에 민주당 기존 지지층이 있어. 그러면 확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재명은 외부에서 왔으니 이재명이 말하는 그 지지층들은 거기서 그냥 위에 얹어라. 우리의 핵심은 있어. 예. 그냥 너네는 그냥 올라와. 우리가 싸우는 거에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건 증축이 아니라 이걸 싹 갈아엎고 새롭게 지으려고 한다. 예.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우리 코어 지지층 그러니까 친문 친명 이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몰아내고 우리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롭게 유인된 사람들만 갖고 정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우리의 주인 민주당의 주인은 난데 우리인데 너가 뭔데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 허락받아야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랬더니만 지금 뭐 고민정도 유시민 한참 정치적으로도 선배인데 뭐 이젠 대놓고 이제 저렇게 달려들고 있고 뭐 허지웅요. 네. 뭐 저런 하여튼 젊은 사람도 일단 유시민에게 달려들어서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고민정 의원은 이 좀 그 결이 저는 항상 고민정 의원의 글을 예. 읽으면 뭐 야마가 뭐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늘.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 이 핵심은 이 유시민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약간 이 이재명을 확 옹호하는 글도 아니더라고요. 약간 그 과거에 우리가 공격받았을 때 침묵하다 이제 와서 또 뭔 소리 하냐 약간 이런 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참 아니 그래도 고민정은 애매하다. 저는 고민정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네. 문재인 때 참 문재인 옆에 착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뭐 정치에서 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옆에 어떻게든지 달라붙어 보려고 좀 안간힘을 쓴 거 아닌가. 저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뒤늦게 쓰고 있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공천을 못 받을 뻔했죠. 못 받을 뻔했는데 친문을 다 날릴 수는 없으니 그래도 뭐 상징적으로 몇 군 살려줄 때 그래서 살아남았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로 약간 클리크 수정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친명 쪽으로. 예. 일단 그런 상황. 지금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보면 이 친문 계열이죠. 친청 계열이라기보다는 친문 계열과 이재명 계열하고 아주 그냥 좀 선을 완전히 넘어가면서 그렇죠. 이재명의 장애를 비하할 정도의 어떤 선을 넘어가면서 지금 막 싸우고 있다. 그런 소식도 좀 전에 보여드린 전해드립니다. 그 허지용 씨 60이 넘으면 요 얘기는 이 얘기는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 유시민이 했던 얘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현명해서 다 아실 텐데 유시민이 옛날에 했던 얘기예요. 60 넘은 사람 노년층 투표하지 마라. 그리고 60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노인 비하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본인이 60대가 됐지 않습니까? 60이 뭐예요? 좀 이제 70 바라봐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정치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내 내전을 주도하고 있으니 이것은 참 웃지 못할 얘기고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이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면서 갈라치고 남을 공격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똑같이 돌려받는 거예요. 저 허지웅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좌파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가까운 성향의 발언을 많이 해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본인이 그 민주당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과거의 자신의 발언을 갖고 똑같이 본인에게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하면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지금도 지금 유시민 씨가 하는 이 발언들도 결국 유시민 씨에게 언젠간 돌아올 수 있어요. 적당히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 뭐 방금 저희 PD가 띄워줬지만 과거의 유시민이 지금 현재 유시민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60대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다운되면 알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자, 유시민 씨, 유시민 작가, 과거의 유시민이 당신에게 좀 얘기하고 있다. 근데 저희는요, 그냥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이재명의 재판 그것만 좀 진행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국회의총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졌는지 또 이재명이 속해 있는 이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민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